여러분, 결혼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사주 일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특별한 글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일지라는 건 사주에서 배우자를 상징하는 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옆자리, 바로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좋은 기운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배우자 덕분에 재물도 늘고 명예도 따라오며 건강까지 지켜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복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지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평생 배우자 복을 누릴 수 있는지 5가지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사주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일지 글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지에 정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건 사주 명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십성 중 하나인데요. 십성이란 나를 중심으로 주변 기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0가지 별자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인은 배움과 지혜, 보호와 안정을 상징하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마치 든든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주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지라는 건 사주에서 8글자 중에서도 배우자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내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일지는 내 바로 옆자리,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앉아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정인이 일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헌신적인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에너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결혼 후 정신적인 안정감이 정말 크게 느껴지죠. 흔히들 결혼하면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지에 정인이 있으면 그런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배우자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명리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생해준다는 건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면 물기운인 임수나 개수가 정인이 되는데 이 물이 나무를 키워주듯이 배우자가 나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 경제적 여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특히 일간이 약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 즉 내 에너지가 약하고 주변 기운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라면 일지 정인이 용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신이란 내 사주를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게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건 배우자가 곧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이 약했던 사람도 결혼 후 몸이 좋아지고 운이 막혀 있던 사람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도 일지에 정인이 있는데 왜 별로 변화를 못 느꼈지 하고요. 그건 사주 전체의 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인이 있어도 그 정인을 방해하는 자애성이 너무 강하게 깔려 있다면 정인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재성은 재물을 뜻하지만 동시에 정인을 극하는 기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배우자가 능력은 있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인을 도와주는 흐름이 오면 그때부터 배우자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지에 정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이 기운을 더 잘 쓰려면 배우자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정인은 학문과 지식의 별이기도 하니까 함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 정인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국 일지 정인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에너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배우자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지에 정제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왕지에 떡하니 앉아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제라는 글자는 사주 명리학에서 아주 안정적인 재물,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십성입니다. 십성이라는 건 사주 안에 있는 8글자가 나를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눠놓은 체계예요.
그중 정제는 정말 이름 그대로 정직하게 내 손에 쥐어지는 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입,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정제가 사주 안에서도 아무 자리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지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지는 사주의 내 기둥 중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자리이자 내 집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지에 정제가 있다는 건 결혼하면 내 바로 옆에 경제적 능력이 탄탄하고 살림을 잘 꾸려가는 배우자가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 사주라면 이 배치는 정말 현모양처를 만나는 최고의 구조로 봅니다. 부지런하고 알뜰하며 집안 살림을 책임감 있게 지켜주는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정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왕지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왕지라는 건 지지 안에서 오행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걸록지나 제왕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운이 가장 팔팔하고 힘이 제대로 실리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목 일간이 인목지지를 만나면 그건 목 기운이 뿌리 깊게 박혀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구조입니다. 정제가 이런 왕지에 앉아 있으면 배우자가 그냥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사주는 결혼 후에 재산이 조금씩 차곡차곡 불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림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잘 지켜지고 노후에도 풍족하게 사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정제가 용신이라면,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운이라면 배우자 덕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 사주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정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다루는 재물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지에 정제가 왕지로 있으면 결혼 후 경제 감각이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내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림을 꾸리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돈 관리를 아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제가 일지에 있어도 그 정제를 해치는 글자가 함께 있으면 그 기운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겁이나 겁재가 같이 있으면 재물을 나눠 가지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인성이나 식상 같은 다른 십성이 조화를 이뤄주면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일지에 있을 때는 사주 전체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 정제가 왕지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복이 크게 작용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결혼 후 재물운이 따라주고 가정이 안정되며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는 이런 배치가 있으면 함께 일하고 함께 모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만약 지금 내 사주 일지에 정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게 걸록지나 제왕지 같은 왕지라면 결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쌓고 노후까지 풍족하게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기운은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사주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복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지에 천을귀인이나 월덕귀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지라는 자리는 사주에서 배우자가 앉아있는 공간이자 내가 평생 살아가는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천을귀인이나 월덕귀인 같은 귀인살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배우자 자체가 나에게 귀인이 되어 평생 동안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됩니다. 천을귀인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는 에너지를 가진 신살입니다. 이 기운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막아주는 진짜 평생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갑일간이나 무일간에게는 축토나 미토가, 을일간이나 기일간에게는 자수나 신금이 이런 식으로 일간마다 천을귀인이 정해져 있는데 일지에 이 글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곧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겁니다. 월덕귀인은 또 다른 복의 기운인데 이건 덕을 쌓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음덕과 평화의 에너지입니다. 월덕귀인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착하고 덕이 깊어서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집안이 번영하게 됩니다. 월덕은 그 달의 복 기운을 받은 지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병화나 정화가, 4월에 태어난 사람은 간목이나 을목이 이런 식으로 월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지에 월덕귀인이 있으면
배우자 덕분에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정말 운이 좋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인살이 일지에 있어도 사주 전체가 충이나 형으로 깨지면 그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지가 축토인데 연지나 시지에 미토가 있어서 충이 생기면 귀인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충이 있어도 삼합이나 육합으로 그 기운을 풀어주는 글자가 있으면 오히려 역동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배우자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귀인살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 후에 배우자 친구나 가족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거나 사업상 중요한 인맥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귀인의 확장 효과입니다. 귀인은 혼자 오지 않고 귀인이 또 다른 귀인을 불러오는 성질이 있어서 일지에 이 기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 후에 원인 모를 행운이 찾아오거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배우자가 어디선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배우자의 조언을 따랐더니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일지에 귀인의 기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의 운을 끌어올려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에 천을귀인이나 월덕귀인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를 정말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단순한 반려자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의 통로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귀인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가정의 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일지가 일간과 육합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지라는 건 사주에서 배우자가 자리하는 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지가 나를 상징하는 일간과 딱 맞는 궁합을 이룰 때 그야말로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 됩니다. 육합이란 건 명리학에서 음과 양이 서로 끌어당기며 하나로 합쳐지는 조화로운 에너지를 뜻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듯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기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일간인 사람은 기토가 일지에 있으면 갑기합토라 하여 육합이 됩니다. 을일간인 사람은 경금이 일지에 오면 을경합금이라 하여 서로 합을 이루고 병일간은 신금과 정일간은 임수와 무일간은 계수와 기일간은 갑목과 경일간은 을목과 신일간은 병화와 임일간은 정화와 계일간은 무토와 각각 육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채고 움직여주고 내가 힘들 때 말 안 해도 옆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기운이 흐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육합은 상생의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금 기운이 약하면 배우자가 금 기운을 가지고 와서 내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 후에 운세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땐 뭔가 막혔던 일들이 배우자와 함께 있으니 술술 풀리고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육합이 있는 사주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냅니다. 서로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시너지가 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나는 육합인데 왜 지금 배우자랑 안 맞는 것 같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건 일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사주 구조와 흐르는 운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합이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수록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젊을 때 못 봤던 배우자의 장점이 나중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합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오래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기운을 더 잘 쓰려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육합이 있어도 그 기운을 쓰지 않으면 흐려지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대화와 배려가 이 복을 더 키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육합이 있는 사주는 배우자와 함께 나아갈 때 운명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일지에 목욕지나 관대지가 아닌 걸록지나 제왕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지는 사주에서 배우자가 앉아있는 자리이자 내가 살아가는 집과도 같은 공간이에요. 이곳에 어떤 12운성이 위치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의 성향과 능력, 그리고 결혼 이후 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운성이란 사주 속 각 글자가 지닌 생명력의 단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과정처럼 글자도 12단계의 기운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걸록지와 제왕지는 가장 힘이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능력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에 걸록지나 제왕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배우자가 정말 능력 있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결혼 후 집안에 활력이 돌고 가세가 점점 일어나는 기운이 함께 흐르는 거죠. 이런 배치는 단순히 배우자 복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내 인생 전체가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일지에 목욕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지는 젊고 감각적이지만 동시에 도화 기운이 강해서 배우자에게 변심이 생기거나 외부의 이성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사지나 절지 같은 약한 기운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의 건강이 약하거나 인연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지의 12운성은 단순한 기운 배치가 아니라 결혼 이후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가 제왕지이면서 그 안에 정제나 정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최상의 배우자 복 조합입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과 아내를 상징하고 정관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제왕지라는 강력한 기운과 함께 있으면 배우자 덕에 돈도 벌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사주에서 일지가 제왕지이고 그 안에 정제가 있다면 아내를 만나고 나서 사업이 잘 풀리거나 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자 사주에서 일지가 제왕지이고 정관이 함께 있다면 남편이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기운을 받게 되죠. 그럼 내 사주 일지에 제왕지나 걸록지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만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지에 적힌 지지를 보고 그 지지가 일간과 어떤 12운성을 이루는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이고 일지가 인목이라면 걸록지가 되고 일지가 묘목이라면 제왕지가 됩니다. 이렇게 일간과 일지의 관계에서 12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일지가 걸록지나 제왕지가 아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주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대운이나 흐름에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일지에 강한 기운이 있다면 그만큼 배우자 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구조라는 점, 그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지가 강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지에 걸록지나 제왕지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거나 사업을 도모할 때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면서 혼자서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부부 금슬도 더 돈독해지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일지의 12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일지에 어떤 기운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복은 운명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 기운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욱 빛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연과 가정에 따뜻한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